우리가 부동산 물건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입지 같습니다. 네, 입지도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거는 목적에 따라 좀 달라져요. 우리가 실거주를 할 거냐 아니면 투자자로 접근을 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죠. 네. 근데 우리가 경매를 투자자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얼마에 매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로 물건을 볼 때는요, 내가 좋아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원하는 물건을 저렴하게 사서 잘 파는 게 경매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고 실질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저렴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수익은 어때요? 더 커져요. 커집니다. 근데 우리 경매라는 게 경쟁 입찰이잖아요. 네. 남들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물건, 그리고 권리상의 하자도 없고 조사하기도 편한 물건들은 어때요? 경쟁자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저렴하게 낙찰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렴하게 낙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물건들을 골라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남들 좀 잘 안 보는 물건, 네. 조금 어려운 물건을 하셔야 우리가 저렴하게 낙찰받고 실질적인 수익도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네. 그 중에 하나가 구축 빌라죠. 아, 네. 네, 빌라 자체는 아파트 대비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고, 그 중에 구축은 어때요? 더 잘 안 보게 되죠. 네. 그래서 구축 빌라를 하셔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 수익이 커집니다. 네,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모든 구축 빌라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축 빌라 할 때는 굉장히 조사를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더 디테일하게 챙겨야 돼요. 그래서 입지도 보셔야 되고 인프라도 보셔야 되고 빌라 자체의 어떤 컨디션이나 기본적으로 체크할 사항들을 다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있는지까지 체크를 하셔야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구축 빌라를 보러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 가서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나와 있는 곳이 보라매 공원이에요. 근데 이 보라매 공원이 그냥 동네에 있는 그냥 작은 공원이 아니에요. 굉장히 크죠. 네. 이게 40만 제곱미터. 어느 정도 크기냐면 우리 올림픽파크 포레온 있죠. 네. 그 정도 부지 크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공원 부지를 밀면 안 되겠지만 밀고 아파트 단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 12,000세대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이 공원을 마치 앞마당처럼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오늘 물건이. 그리고 가깝네요. 네, 굉장히 가깝죠. 이 삭막한 서울에서 이 풀네엄을 맡을 수 있고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산책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름에는 아이들 물놀이 할 수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아. 네, 이런 거를 누릴 수 있는 공원이 그냥 집 주변에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이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구축 빌라 보러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구축의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한 20년 지난 물건? 아, 20년이나 지나야 돼요? 구축의 기준은 없어요. 아. 근데 이제 준신축이라고 하면 10년 기준 보죠. 네. 그리고 그 애매한 경계선이 있고, 그래서 한 15년, 20년 된 물건들은 구축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20년이 됐는데 팔릴까요? 팔리죠. 오. 팔릴 것만 팔리는 거죠. 그래서 팔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가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보라매 공원역이 있어요. 네. 이 보라매 공원역이 신림선인데, 이 신림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신림선이 2년 전에 생겼거든요. 네. 기존에는 이제 역세권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마을 버스를 타고 한 10분 정도 가면 2호선 신대방역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라서 나쁘지는 않은데 좀 아쉬움이 있죠. 네. 근데 이 신림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 장점이 되죠. 왜냐면 이 신림선을 타고 여의도에 6분이면 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신림선이 좋은 게 지금 1호선, 2호선, 7호선, 9호선까지 연결이 되니까 일자리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림선이 생기고 나서 이 신림동에 어떤 원룸의 월세들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만큼 입지, 일자리 접근성이 좋아지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더 들어가 볼게요. 저도 올 때 신림선 타고 왔잖아요. 네, 사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많죠. 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도 처음 타봤거든요. 네, 여기 일자리가 그럼 많은 건가요? 이제 여의도 갈 수 있는 거고. 아, 그래서. 네, 보라매 병원역에도 많이 내리던데요. 예, 병원역에도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환자들도 많고. 아. 그리고 그 보라매 병원 앞에는 또 여러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대교도 들어와 있고 건설회사도 들어와 있고 일자리가 있죠. 그리고 가다 보면 여기 동작 구민체육센터 있죠. 네. 여기에 장점이 있어요. 수영장이 있어요. 체육센터에서 수영장이 있는 데가 많진 않거든요. 네. 있다라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이게 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입장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아. 그리고 수영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배드민턴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체육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이용하기 굉장히 편하죠. 운동 너무 중요해요. 네. 운동해야 됩니다. 요즘 수영하시지 않으세요?
네. 우리 경매인들도 운동을 해야 돼요. 한두 번 낙찰받고 끝낼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경매로 투자를 하면서 전업을 하실 거라고 하면 운동도 너무 중요해요. 체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물건은 이 체육센터에서도 굉장히 가깝다. 그리고 애들이 많네요. 배드민턴 채 들고 있는데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에서 약간 체육센터로 체육 수업 하러 온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초등학교에서 수영 수업도 있잖아요. 수영도 배워요? 네, 한 3학년 때부터 하던데 이런 체육시설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 빌라예요. 근데 구축 빌라 느낌이 나죠? 네. 근데 뭔가 모양이 좀 특이해요. 아래 담벽도 뭐랄까 강변에 있는 돌, 아무튼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좀 특이한 구조이긴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여기에 이런 빌라 단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경매 물건 발견하고 나서 여기에도 빌라가 있구나 하고 되게 신기해서 좀 오긴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보라매 공원 서쪽 방향이거든요. 네. 그럼 서쪽 방향이면 여기 보라매 파크빌도 있고 그다음에 뭐 경남 아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신대방 우성도 있고 이런 아파트 단지만 좀 몰려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찾다 보니까 여기에 작은 부지 안에 이런 빌라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신대방동의 빌라를 좀 보려면 이쪽 길 있죠. 이쪽 길로 한 3, 4분쯤 걸어 나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빌라들 그리고 뭐 단독주택 다가구가 몰려 있는 주거 밀집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그거 대비해서 좀 느낌이 어때요? 답답하지가 않아요. 되게 한적하고 여유로운 느낌이 있지 않아요? 네. 여기 보면 저 끝이 이 빌라 단지의 끝이에요. 그래서 다 여유롭죠. 네. 아이고, 굉장히 여유롭고, 그리고 이게 주거 지역이 좀 이렇게 조금만 있다라고 해서 인프라가 또 없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 아까 보라매 공원, 그래서 굉장히 또 가깝고, 보라매 공원 오른쪽에는 또 상권들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고, 그 위에 보라매 병원도 있어요. 보라매 서울대학교 병원이에요. 우리나라 대학교 어디가 제일 좋아요? 서울대학교. 네, 그 서울대 병원이 있고, 그리고 이쪽 2차선 도로 있죠. 이쪽으로 조금 나가면 이제 6차선 도로가 나와요. 여의대방로. 그쪽으로도 상권들은 쭉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많으니까, 네. 아파트 단지 아래 뭐가 있어요? 상가들이 네, 상가들 많이 있어서 뭐 이런 거 이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 없고, 그리고 바로 뒤에 고등학교도 있지만 이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거든요. 대방중학교, 보라매 초등학교 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는 어때요? 너무 좋아요. 굉장히 괜찮죠. 게다가 장점이 이건 것 같아요. 빌라 앞에 이 몇 미터 도로예요? 12m 될 것 같습니다. 10m인 것 같아요. 10m. 네. 한번 재보죠. 네. 그래서 뚫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축 빌라, 특히 이제 빌라 볼 때 사실 이런 조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빌라 보면 빌라 사이에 빌라들이 있다 보니까 조망이 나오는 데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빌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월세든 전세든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뭐 조망이나 향은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 빌라를 봐요? 매도 목적이요. 매도 목적이죠. 단기 매도 할 거면 이 향이랑 조망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임차 목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실제로 사고 와서 실입주를 한 다음에 여기서 살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햇빛이 안 들어오는 빌라예요. 어때요? 살기 싫을 거예요. 그쵸. 그래도 어느 정도 볕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긴 여기는 조망권도 있고 지금 한 10시 반, 11시쯤 됐나요? 햇빛 굉장히 잘 들어오죠. 네. 예. 그래서 향도 조망도 굉장히 괜찮은 데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빌라 상태도 1997년도에 지어진 지금 27년 된 빌라거든요. 오래됐네요. 예, 그런 느낌은 또 안 들어요. 네. 빨간 벽돌이 아니라 그런가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동네 이름을 얘기는 안 했는데 네. 여기가 동작구 신대방동이에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매 정보지는 경매 정보지를 읽어야 되죠? 네. 아이고, 제가 계속 깜빡을 해요. 제가 생각보다 이 빌라가 괜찮아 보여가지고 그냥 막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 경매 정보지 잠깐 보면요. 오늘 물건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연립주택이에요. 연립주택은 뭐예요? 그냥 다세대 주택보다 규모가 조금 더 큰 빌라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지권은 7.7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17.8평입니다. 감정가는 3억 4천에 나왔고요. 현재는 한 번 유찰돼서 2억 7,200만 원대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리사항을 보시면
보시면 2014년 10월 17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소유자가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이사항은 없는 물건이에요. 그냥 입찰하시면 되는 물건이죠. 네. 근데 그냥 입찰하시면 안 되고 우리 구축 빌라인 만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겠죠. 네. 네. 1층이면 여기예요? 1층이요? 잠시만요. 아, 여기가 1층이 아닙니다. 아, 여기가요? 예, 반지하, 지층으로 돼 있어요. 아. 그래서 1층은 이거예요. 그리고 이따 제가 돌아가서 볼 텐데 이게 1층이면 굉장히 또 큰 장점이 있는데요. 네. 아까 높지 않았어요? 네. 와, 이게 지하 1층이거든요. 이걸 따라서 여기가 이제 언덕이 있잖아요. 네. 예, 언덕이어서 좀 내려오면 이쪽으로 나와 보시죠. 나와 보시면 아, 저는 이게 1층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들어가 보니까 지하 1층이에요, 여기가. 아, 흰색 샤시로 돼 있는 데가요? 네, 여기가. 지하 1층도 장점이 있죠. 네. 안쪽으로 빠진 거는 물론 이제 땅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지하의 느낌이 나는데 이쪽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호실들은 그냥 뭐 2층이잖아요, 이거는. 네. 그리고 1층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아, 이거 위에요? 네. 우리는 이제 103호거든요. 네. 창이 이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몇 층처럼 보여요? 3층이요. 3층이에요. 이게 또 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지금 3층이어서 볕이 더 잘 들어요. 그리고 조망도 더 답답하지도 않아요. 네.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이거 생각지도 못한 장점이네요. 제가 거리뷰로 확인을 했을 때는 그리고 경매 정보주의만으로 봤을 때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103호기 때문에 샤시가 안 되어 있네 정도만 확인을 했는데 그 위층인 거잖아요. 네. 장점 하나. 볕 잘 드네요. 너무 좋은데요? 아, 네.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구축 빌라 보면 뭐가 불편해요? 주차요. 주차가 불편하죠. 네. 근데 주차가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지하 주차장도 아니고 여기서 보면 또 지상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자전거도 낼 수가 있고 한 대, 두 대, 세 대, 그다음에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대. 그리고 뭐 저녁 되면 여기 이중 주차까지 가능하잖아요. 네. 뭐 9대, 10대까지도 가능하고 우리 아까 출입구 부분에도 주차를 할 수가 있었죠. 네. 그럼 뭐 12대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마 세대 대비해서는 살짝 좀 부족할 수는 있는데 27년 된 고축 빌라에 비를, 눈을 피할 수 있는 이런 주차장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네. 물론 여기가 역세권이에요. 근데 역세권이면 역세권일수록 뭐예요? 주차장이 더 필요하거든요. 네. 다들 지하철 타고 출퇴근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 물건이 방이 3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요자를 생각해 보면 보통 최소한 애가 한 명 있는 가족 단위로 들어와서 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차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죠. 네, 그래서 주차장이 있는지 봐야 되고 우리가 너무 오래된 구축 빌라들은 세대당 뭐 0.6대, 0.7대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때는 주변에 공용 주차장이 있는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매도를 하려면. 그리고 우리 구축 빌라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단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몇 층까지 가능해요? 최대 3층이요. 네, 최대 3층입니다. 네. 그 이상 넘어가면 매도가 좀 어려워요. 물론 가격만 맞추면 사실 매도는 되긴 하겠지만 네.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가능한 3층 아래로만 좀 보시는 게 좋고 오늘 물건은 1층이었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단기 매도는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장점이 있어요. 아, 저는 여기 이제 주차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지고 출입구로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친절하게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와. 물론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제가 올라가 볼게요. 이게 구축빌라 맞아요. 확실히 구축 빌라 느낌은 나죠. 네. 여기 뭐 페인트도 떨어져 있고 크랙도 살짝 좀 가 있고 근데 바닥이나 이런 데 봤을 땐 청소도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뭐 물론 이제 손잡이 이가 하나 좀 빠져 있고 하는데 자 이렇게 올라오면 지층 4개 오실이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는 거의 1층이에요. 물론 이제 B01, B04는 약간 반전 느낌이 있는데 B02, B03은 거의 1층이다. 네. 19세대가 사네요. 세대 수는 꽤 많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103호인데 현재 소유자가 거주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출입문에서 반계단 정도만 올라오면 이제 1층이에요. 여기도 4개 호실이 있죠. 그러면 경매 나온 물건은 여기 103호. 벨 누르시고 문 두드리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소유자분이 살고 계시니까 우리 실내니까 좀 올라가시죠. 네. 그래도 27년에 지어졌는데 건물은 설계를 좀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된 빌라 가보시면 이런 계단이 불균형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높이는 설계를 좀 잘한 것 같아요. 올라가는데 불편함이 없죠. 없어요. 어떤 때 올라가다 이제 불균형하다가 막 발 헛디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층 똑같이 4개 호실. 그리고 이 중간에 다 막아 놓잖아요. 네. 창정도 있는데 통창으로 해놔가지고 밝아요, 안이. 서쪽 방향이거든요. 다시 넘어가면 석양이 이렇게 막 비춰지는 그런 게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4개 호실. 구조가 다 동일하네요. 네, 구조는 동일해 보입니다. 근데 3층까지는 괜찮은데 4층부터는 1.4선 제한 때문에 이제 깎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구조가 좀 틀릴 거예요. 예, 그쵸. 3개 호실이 있죠. 아, 구조가 4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옥상일까요? 아, 예. 옥상이 맞습니다. 어떤 문일까요? 오른쪽이요. 아, 그리고 여기 크랙이랑 약간의 습기가 있네요. 약간 누는 좀 있을 것 같아요. 5층은. 그리고 이렇게 옥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래저래 최근에 눈이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물이 살짝 좀 고여 있긴 한데 그래도 위에 방수 페인트는 꾸준히 관리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나 이런 데는 칠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아까 그 문은 뭘까요? 문 바깥쪽으로 빠지는 게 없는데? 창고가 있나요? 창고 같은 게 있나 보다. 그쵸?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빌라 주거 지역이 그렇게 넓진 않다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 한눈에 다 보이네요. 그래서 이 빌라 포함해서 이렇게 이게 다예요. 그리고 빌라와 빌라 사이에 뭐 이제 일부분은 이렇게 동간이 굉장히 붙어져 있긴 한데 네. 오늘 물건은 앞에 뻥 뚫려 있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기가 맞아요. 한적하고 여유로움이 있어요. 신기해요. 저는 여기 진짜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빌라 주거 단지가 있다는 게 신기하고 살기에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뭐 길이 다 보입니다. 어르신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 네. 왜냐면 여기 바로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여기 파크빌 아파트 있죠. 네. 여기도 전용 84 기준으로 지금 한 12억 갈 거예요, 호가가. 이 빌라랑 확실하게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네. 누구나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지만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금액대에 맞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 금액은 어떨까요? 물론 이제 조사를 해봐야겠죠? 네. 조사를 해보도록 하시죠. 내려가서 입주민 있으면 한번 얘기 좀 들어보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죠. 뭔가 여기 아파트 단지만 해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엄청 소규모는 또 아니거든요. 파밀리에가 약간 나홀로 아파트예요. 100 몇 세대예요. 저 정도 이상의 규모는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오. 뭐 확실하진 않으니까 내려가 보시죠. 여기는 창고 겸 이제 물탱크실. 아. 내려가시죠. 네. 여기 거주하세요? 예, 혹시 얼마나 거주하셨어요? 제일 아 진짜요? 25년? 혹시 여기 살기 좀 괜찮은가요? 수고가 괜찮아요. 조용하고 조용하고 또 학교도 있고 이게 막 번잡하진 않더라고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굉장히 괜찮은데 네. 원래 3-4년부터 뒤로 다 재개발을 떴었어요. 그럼 여기 재개발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행이 작년까지 됐다가 휴지부지 잠깐 조용한데 저 끝에 보면 빌라 큰 단지가 하나 있어요. 네. 거기 사시는 분이 지금 진행을 하겠다고 아 진짜요? 지금 컨테이너 갖다 놔서 사무실을 해서 추진을 하시겠다 하는데 저희도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근데 사는 것도 좋아요. 근데 마을버스 생기고 공원도 가깝고 원래 이거 지신 분도 저희 지인이거든요. 아 진짜요? 또 저희 엄마가 이거 관리하시고 어머님이 관리하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청소하고 보니까 깔끔하지. 안에 내부도 방 3개 화장실 하나 구조죠? 기본적으로 방이라고 따지는 건 방 2개. 중문 미닫이문 있는 거. 예. 최초가 여기가 18평? 초등학생 애 한 명 이렇게 세 가족 살기에는 그냥 충분하죠. 네. 이쪽도 하고 이쪽보다 다 아, 다 달라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 이제 건물을 둘러보고 내려오면서 또 입주민하고 마주쳤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남자분이셔가지고 얘기를 좀 잘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또 이분이 97년도에 지어졌는데 그때 입주하셔서 지금까지 27년 동안 사신 분이에요. 아. 그리고 그분 어머니께서 여기 또 건물 관리를 하는 또 반장님이시래요.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호실이 좋은지 어디는 또 불편한지 그리고 미처 생각지도 못한 재개발 추진 중이라는 얘기까지 좀 들었어요. 어쩐지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서면 굉장히 좋을 위치이긴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대규모로 올라가긴 쉽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부지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한 3동짜리 아파트는 나올 것 같은데
텐데요. 오. 그러면 이제 가치가 틀려지는 거죠. 네. 아까 보라매 파크빌 같은 경우도 지금 400 몇 세대이긴 하거든요. 그게 2002년도에 아마 지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전용 84 기준으로 12억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신축 올라가면 어때요? 가격이 훨씬 더 비싸겠죠. 네. 그리고 입지도 나쁘진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 근처에 빌라 옆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쪽 길로 지금 제가 가보고 있거든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빌라 단지들의 끝은 이제 여기예요.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신대방 우성인데 네. 이 길 따라서 한 3분 정도만 나가면 이제 신대방 1동이죠. 거기에 이제 주거 밀집 지역이 나와요. 거긴 또 이제 뭐 구릉지도 많고 막 좁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랑 또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아, 저건가? 왠지 저거 같죠. 네.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와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계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뭐가 막 대규모로 진행되거나 팜플렛이 붙여져 있거나 하진 않아요. 네. 그래도 한번 살짝 들어가서 볼게요. 아, 예.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뭐 엄청나게 뭐 대규모로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주하고 계시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분의 뭐 연락처를 받은 게 아니어가지고 언제 와야 만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 빌라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면 좋긴 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가 어쨌든 아까 입주민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재개발 되기를 좀 바라시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가격, 시세 차익이 엄청나니까.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근에 약간의 뭐 시비거리가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이 진행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좀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입주민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동의서 걷는데 또 시간이 굉장히 또 짧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장점이네요. 네, 장점이죠. 그리고 대부분 여기가 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는 없고 다 빌라잖아요. 네. 그래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죠. 근데 오늘 빌라가 27년 된 구축 빌라였어요. 네. 만약에 우리 단기 매도 목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수리를 조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의 어떤 수요층에 따라서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수리를 안 하고 파는 게 훨씬 더 나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빌라는 확실히 수리를 하고 파는 게 훨씬 나아요. 아. 느낌 자체가 틀려요. 특히 이제 구축 빌라 평수가 그래도 오늘 물건이 17평, 18평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요즘 신축 빌라가 11평, 12평인데 방 3개를 빼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물론 인테리어 새 거고 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조명도 화려하고 좋긴 한데 들어가면 답답하다고요. 근데 오늘 물건 정도의 크기, 물론 우리가 내부를 확인을 못한 게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이 정도 크기의 어떤 빌라를 요즘 신축의 느낌으로 확실하게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하면 안에 들어왔을 때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공간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구축 빌라는 그냥 어설프게 도배장판 하지 마시고 아까 보니까 샤시가 알루미늄 샤시였잖아요. 네. 그것까지 확실하게 요즘 샤시로 요즘 조명으로 요즘 싱크대로 요즘 화장실 타일로 싹 바꾼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빠르게 더 가치 있게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테리어를 턴키로 맡기게 되면 가격이 좀 비싸요. 네. 지금 평당 100에서 150이에요 최소. 근데 이거를 또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아. 여기서 또 말씀드리면 배가 산으로 가니까 네. 중요한 거는 오늘 물건의 시세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이제 부동산으로 갈 건데 여기가 동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지가 않잖아요 매물 자체가. 네. 그래서 나와 있는 매물은 딱 하나 있더라고요. 아. 비교할 수 있는 매물이 보면 이게 오늘 경매 물건이죠. 네. 바로 옆에 대동 빌라트라고 좀 나와 있어요. 여기 물건이 나왔더라고요. 3층. 근데 얘는 96년도에 지어졌어요. 오늘 물건보다는 한 살이 더 많죠. 네. 근데 여기는 평수가 좀 작더라고요. 3층에 방 3개이긴 한데 12.5평. 그 가격이 현재 2억 8,500에 나왔어요. 이 일대 통틀어 이 물건 지금 하나만 나온 거예요. 방 3개짜리가. 그래서 제가 실거래도 또 확인을 해봤죠. 근데 이 조약 맨션에 올해만 2건 거래가 있어요. 하나는 올해 6월에 거래가 됐거든요. 네. 근데 45제곱미터예요. 오늘 물건이 57제곱미터잖아요. 네. 네, 조금 더 작죠. 근데 그게 당시에 2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1층인 거 봐서는 지금 수리가 된 건 없거든요. 네. 수리 안 하고 2억 5천에 매도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올해 4월에도 거래가 있었거든요. 네. 지하 1층이면 여기잖아요. 지하 1층이고 55제곱미터인데 2억 7,3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 개 호실 모두 오늘 물건보다는 컨디션이 좀 안 좋긴 하죠.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안쪽에 들어가 보면 보람의 빌이라고 있어요. 보람. 17평이고 얘는 2009년도에 지어졌거든요. 네. 오늘 경매 물건보다는 12년이나 더 새 거예요. 그게 4억 3천에 거래가 됐어요. 오늘 경매 물건을 인테리어 아무리 예쁘게 하더라도 그 가격 이상 받기는 어려워요. 좀 어렵죠. 네. 연식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직접 비교를 해봐야 되긴 하지만 못 받을 이유도 또 없을 것 같아요. 네. 매물 자체가 도대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텐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오늘 또 월요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근처에 빌라를 매도할 만한 부동산이 없기도 해요. 아. 네, 어쨌든 부동산에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또 확인해 보시죠. 네. 네. 아파트랑 빌라 다 하시죠? 네. 빌라를 빌려는 있을까요? 매매 하나 나온 거였어요. 3층이고 방색이고 매매 2억 8,500까지. 빌라는 많이 없고 조형 멘션 나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평수가 그게 좀 클걸요? 그거 2억 8,500 나온 거보다는 더 낫죠, 저희가. 그렇죠. 층도 좀 낮고 한 3억 좀 받는. 수리 좀 되고 해서요. 네, 제가 수리를 한다고. 층이 낮아서 가능해요. 그거는 수리가 돼 있어요? 최근 수리는 아니고 방은 3개인데 전용은 지금 경매 나온 집이 훨씬 넓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더 나을 거예요. 그 밑에 우리가 저 올 수리된 그 집 제가 매매했었거든요. 오. 근데 거기는 지하지만 평수 크고. 아, 그럼 수리 안 하고 판 거네, 그거는? 그렇죠. 그게 얼마에 팔린 거예요? 그래서 2억 7, 8천 됐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에 들렸다 나왔죠? 네. 저희가 미리 조사한 게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 매물 나와 있는 게 딱 하나 나와 있죠. 네. 바로 옆에 있었던 조금 더 오래되고 평수도 작고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3층 물건이 지금 2억 8,500에 나왔어요. 경매 물건 대비해서는 컨디션이 훨씬 더 안 좋죠. 네. 그리고 아까 샤시가 수리가 되어 있었던 지하 1층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아까 그 부동산 사장님이 파셨다라고 했죠. 네. 근데 수리한 상태로 판 게 아니라 수리 안 한 상태로 얼마에 팔았다고 했죠? 2억 7,300 그 가격에 팔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들어오신 분이 수리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도 고민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수리를 하는 쪽이 훨씬 더 매도하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지하 1층보다는 확실히 1층이 컨디션이 더 좋아요. 네. 네, 나쁘지 않아서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우리는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매도가 확정하시고 입찰가 정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조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럼 오늘 물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일단 구축 빌라예요. 네. 97년도에 지어졌어요. 27년 된 아주 오래된 구축 빌라이긴 한데 우리가 직접 가서 물건을 보니까 생각보다 장점이 있었어요. 네. 우리가 1층인 줄 알았던데 대로변에서 보니까 거의 3층 높이의 물건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답답한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앞에 도로가 10m인지 12m인지 확인을 못 해봤지만 넓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조망이 어때요? 굉장히 확보가 되죠.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볕도 굉장히 잘 들어오서 집안에 햇빛이 잘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겨울에도 따뜻하겠죠. 그리고 빌라 보통 보시면 굉장히 답답한데 이거는 그런 부분은 또 없었어요. 입지는 어땠어요? 이 신림선, 보라매 공원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이 넓은 보라매 공원을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인프라 그리고 보라매 서울대병원도 있었고 초, 중고 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권, 상가들도 이용하기 편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구축이지만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빌라를 볼 때는 건물 자체가 아니라 땅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초보 시절에는 건물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와, 준신축이다. 주차장도 있다. 엘리베이터도 있다.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땅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물건을 보는 눈도 이제 키워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구축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구축 빌라를 받아서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좋아할 만한 물건으로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는 물건을 우리가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그다음에 매도할 때는 또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으니까 수익이 더 크겠죠? 네. 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구축 빌라가 더 귀해질 것 같아요. 그래요? 아직 아닌가요? 네, 구축 빌라는 지금 경매 물건 보면 충분히 많이 있어요. 이런 물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잘 안 봐서 그렇죠. 할 수 있는 물건은 너무 많다. 경매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작해 보시면 된다 라고 좀 말씀드려요. 근데 혼자 하기 너무 두렵다,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아, 예, 전화 주세요. 그럼 우리 이제 마치고 가보시죠. 네. 근데 여기 공원에 보니까 그 런닝 코스가 있더라고요. 한 바퀴 뛰고 갈까? 네, 저는 러닝 좋아합니다. 가시죠.